새해가 되면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올해는 반드시 책을 더 읽겠다고. 이번엔 정말 나쁜 습관을 끊겠다고 다짐했던 그 수많은 순간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약속들은 2월이 되기도 전에 흐릿해지고 3월이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우리는 이 패턴을 알면서도 매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정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애초에 미래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과 20세기 실존주의자들의 통찰을 통해 약속한 미래가 왜 거의 지켜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책하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삶을 대하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매일 밤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마치 은행 계좌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약속을 하나 넣어두면 미래의 어느 날 그것을 꺼내 쓸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근본적인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운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잊어버린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1년 뒤에 자신에게 약속을 할 때, 당신은 그 미래의 자신이 지금의 당신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가정합니다.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동기를 느끼고, 같은 열정을 품을 거라고 믿는 거죠. 하지만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일 아침 눈을 뜰 때 어떤 사람이 될지 정말 알고 있습니까? 여기서 첫 번째 진실이 드러납니다. 약속한 미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그 순간에 나와 약속을 했던 그 순간에 나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계속 변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경험과 감정, 생각들이 우리를 재구성하죠. 실존주의자 장폴 사르트르는 이것을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다. 미리 정해진 본질은 없다. 당신이 오늘 다이어트를 결심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일도 여전히 다이어트를 원하는 사람일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이 내린 결정에 묶여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더 깊은 질문이 생겨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계속해서 미래의 약속을 합니까? 왜 우리는 끊임없이 내일부터라는 주문을 외웁니까? 알베르 카미는 시시포스의 신화를 통해 이 질문에 답합니다. 시시포스는 신들에게 벌을 받아 거대한 바위를 산 정상까지 굴려 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상에 도달하는 순간 바위는 다시 아래로 굴러떨어지죠. 그리고 시시포스는 다시 내려가서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영원히. 우리의 약속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결심을 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결심은 무너지고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음 해 첫날 우리는 또다시 같은 약속을 합니다. 이것은 부조리한 반복입니다. 하지만 카미는 여기서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시시포스를 행복한 사람으로 상상해야 한다. 왜일까요? 시시포스는 자신의 운명이 부조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위는 영원히 굴러떨어질 것이고 그의 노력은 결코 완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깨달음 속에서 그는 자유를 발견합니다. 미래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역설적으로 현재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듯이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뜻일까요? 목표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스토아 철학과 실존주의가 만나는 아름다운 지점이 나타납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항구가 목적지가 아닌 배에게는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방향은 미래의 어떤 고정된 지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의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이자 행동입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기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미래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 가능성들의 지평입니다. 우리는 그 가능성 속으로 뛰어들면서 동시에 그것을 창조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내일 운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운동복을 입고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은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더욱 실용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라. 당신은 미래의 당신이 그 약속을 지킬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행동할지는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이 겪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미래를 저당 잡힙니다.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쉴 거야. 승진만 하면 행복할 거야. 이 목표만 달성하면 만족할 거야. 하지만 그 미래가 왔을 때 우리는 또 다른 미래를 꿈꿉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가 말했듯이 인간은 자기가 아닌 것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다. 우리는 지금의 자신을 거부하고 미래의 어떤 이상적인 자신이 되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것을 가장 큰 불행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들은 바다로, 산으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 속으로는 여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행은 바로 자기 자신 안으로의 여행이다. 약속한 미래가 지켜지지 않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그 약속을 통해 지금의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더 나은 나를 꿈꾸면서 지금의 불완전한 나를 부정합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가 말했듯이 삶은 앞으로 살아가지만 뒤를 돌아봐야만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목표를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약속의 의미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약속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삶은 날마다 완성되어야 한다. 마치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당신이 오늘 운동을 하는 것은 내일 건강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운동을 하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당신이 오늘 책을 읽는 것은 미래의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책을 읽는 그 순간의 경험 자체가 가치입니다. 사르트르는 이것을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어떤 완성된 모습을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을 통해 스스로를 창조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오늘 친절한 행동을 한다면 그 순간 당신은 친절한 사람입니다. 미래의 친절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친절한 사람인 것이죠. 에픽테토스는 이것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라. 내일부터 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오늘뿐이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것과 같은 진실을 마주합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장기적인 목표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현재에 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는 지금 일어나는 일에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미래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생각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을 하라. 그리고 그 생각을 지금 이 순간에 적용하라.
그는 미래를 위한 계획보다 현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카미도 같은 맥락에서 말했습니다. 삶의 의미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강도에 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매 순간을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실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수는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그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권이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실존주의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선택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당신이 작년에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 과정에서 다른 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목표를 달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일어난 일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것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를 바꾸라. 당신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패로 볼 것인지 배움의 기회로 볼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제 우리는 핵심에 도달했습니다. 약속한 미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미래 자체가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하이데거는 이것을 현존재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에 존재합니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입니다. 진짜는 오직 현재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를 살지 않고 상상 속에서 삽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며 괴로워하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당신이 가진 것은 오직 현재뿐이며 현재는 너무 짧아서 빼앗길 수조차 없다. 이것은 단순히 현재를 살라는 진부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본질에 대한 철학적 통찰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카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는 현재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자유롭다. 당신이 미래의 약속에서 자유로워질 때 당신은 진정으로 현재를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약속의 덫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약속만 하십시오.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큰 계획은 큰 불안을 낳는다. 1년 후에 당신에게 약속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당신에게만 약속하십시오. 오늘 한 가지만 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십시오. 둘째, 과정을 사랑하십시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행하는 것이다. 목표를 이루는 것보다 그것을 향해 가는 매일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바로 당신의 삶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나는 인간의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난다. 완벽한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실수할 것입니다. 약속을 깰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금에 집중하십시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더 중요한 순간은 없다. 미래를 걱정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 쓰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역설적인 진실을 마주합니다. 약속한 미래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미래의 환상에 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선택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이 쌓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카미는 시시포스에 대해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정상을 향한 투쟁 그 자체가 인간의 마음을 채우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삶의 길이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약속을 지켰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매 순간을 살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것이 두려워할 일이다. 약속한 미래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인간이면 됩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실수하고 다시 일어서는 인간이면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시작하라. 당신의 인생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내일부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사르트르의 말처럼 인간은 자신의 선택의 총합이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미래의 약속에 매달리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스토아 철학과 실존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라는 유일한 실제 속에서 자유롭게 사는 것.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이라도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깊은 심리적, 철학적 통찰을 통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큰 영감과 소중한 의견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